다음 달 12일 조계종제 228회 중앙조계 임시회가 개회합니다.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이 소집을 요구하면 30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하는 산중총회법 개정안과 교구본사 주지가 사설사업 주지 품신을 3개월 이상 하지 않을 경우 창건주가 총무원에 직접 품신할 수 있는 법안이 논의됩니다. 만해스님 탄신 144주년을 맞아 만해사상실천연합이 제8회 만해평화문화축전을 열었습니다. 동참대중은 만해스님의 문학세계와 민족정신이 국민교육운동으로 승화되길 기대했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이 민족 독립과 사회 계몽을 위해 창간한 이후 불교계를 넘어 종합문예지로 문학인의 등용문이 됐던 유심이 재창간됐습니다. 설악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2015년 폐간된 유심을 재창건하고 만해스님과 무산스님의 가르침을 계승한다는 계획입니다. 매년 안거 기간 동안 다양한 주제로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해인사 학연 스님들의 토론대회가 올해도 열렸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기량이 높아지며 수행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수요일 첫 소식입니다. 다음 달 12일 조계종제 228회 중앙조계 임시회가 개회합니다.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이 소집을 요구하면 30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하는 산중총회법 개정안과 교구본사 주지가 사설사업 주지 품신을 3개월 이상 하지 않을 경우 창건주가 총무원에 직접 품신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 전반기 종원 개정 및 종법 재개정 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산중총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집권자가 산중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산중의 중대하고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게 개정 취지입니다.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해가지고 소집 요구를 본사 주지한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본사 주지 스님이 안 해버리면 이건 대안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직무유기로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은 있는데 징계 절차 밟아서 징계 확정하고 하려면 잘못하면 1년 가죠. 성안된 개정안에 따르면 소집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집 요구자 중 법계 승납 연령이 높은 순으로 산중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은 산중총회일에 임시의장을 선출하도록 합니다. 회의에서 성강스님 발의로 사찰법 개정안과 지방종정법 개정안도 성안했습니다. 성안된 개정안에 따르면 본사주지가 말사주지 품신 신청을 접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총무원장에게 품신하지 않을 경우 사설사업 창건주는 교구본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총무원 총무부에 품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찰 같은 경우는 본사 주지가 품신을 안 하면 총무원장이 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기는 해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설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결국 사설이 본사에서 품신 안 해주면 주지가 고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회의에서 중앙종회 의원이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제외한 중앙종무기관 부실국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종원 개정안과 중앙종회법 개정안, 본사주지 임기를 4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종정법 개정안,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의원 고리 시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부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특위는 도심 스님이 사회부장에 임명되면서 중앙종회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새 간사의 원각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만해스님 탄신 144주년을 맞아 만해사상실천연합이 제8회 만해평화문화축전을 개최했습니다. 당초 심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문학축전은 우천으로 낙산 묘각사로 장소를 옮겨 열렸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임은 같지만은 나는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위매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만해사상 실천연합이 어제 관음종 낙산 묘각사에서 만해스님 탄신 144주년을 맞아 제8회 만해평화문학축전을 개최했습니다. 시무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만해축전은 이날 폭우로 낙산 묘각사로 장소를 옮겨 열렸습니다. 축전 준비위원장인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는 시무장은 만해의 문학세계와 민족정신의 터전이었다며 만해정신이 국민교육운동으로 성화되길 기대했습니다. 만해가 꿈꾸었던 민족의 참된 독립과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평화로운 세계를 오늘의 우리 사회에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만해사상 실천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관음종 종정 홍파대종사는 만해스님은 젊은이의 가슴에 님을 향한 불꽃을 살렸으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며 후학들에게 미래를 여는 지평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를 그리워하고 그분의 그 위대한 삶을 우리가 한 번쯤 조명해 보는 것도 참 좋지 않나. 서용길 동국대 명예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2부로 나눠 진행된 학술 세미나는 시무장의 역사 재조명과 만해 문학의 향연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은 많은 문인들이 참석해 만해의 문학 세계를 유영했습니다. 만해 스님이 창립해 초대 총재를 지낸 대한불교 청년회는 독립은 쟁취했지만 70년의 분단으로 평화는 요원하다며 청년 불자들의 통일을 향한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평화를 쟁취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 대한불교 청년의 청년 불교 도반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실천해 나가도록. 만해의 사상과 문학 정신을 잇는 만해 문학축전이 민족의 번영을 이끄는 버팀목이 되고 노벨 문학상을 배출하는 등용문이 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이 민족 독립과 사회 계몽을 위해 창간한 이후 불교계를 넘어 종합문예지로 문학인의 등용문이 됐던 유심이 전문 개간지로 재탄생했습니다. 설악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가 2015년 폐간된 유심을 재창간하고 내년 무산상을 제정해 한국 문학 발전과 대중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8년 만해 한용운 선사가 민족 독립과 사회 계몽을 위해 창간해 불교계를 넘어 대표 문학 잡지로 문학인의 등용문이 됐던 종합문예지 유심. 2015년 12월호 통권 92권을 끝으로 종간된 유심이 개간문예지로 새 옷을 입고 다시 출발합니다. 설악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유심은 만해의 민족의식과 자유평등 사상을 계승하고 무산의 상생화합 정신을 바탕으로 참다운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간정신 회복에 앞장서려 한다며 재창간을 알렸습니다. 어제 설악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유심 재창간 기자간담회에는 권영민 선양회 이사장, 신달자 유심 편집주간을 비롯한 편집위원들과 문인들이 참석해 유심 재창간에 대해 설명하고 의미를 전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민족의식, 그다음에 자유평등 사상, 그리고 무산소연 스님께서 늘 강조해 오신 조화와 상생의 삶,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유심은 1918년 9월 1일 창간 이후 1919년 3.1운동으로 같은 해 12월 3호로 종관됐으며 80여 년 만인 2001년 설악당 무산 대종사의 지원으로 복간돼 시 개간지로 명맥을 이어오다 2015년 또다시 폐간됐습니다. 신달자 편집주간은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진심이라며 인간관계와 상생의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잡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상생의 말하자면 바램, 소망, 그리고 문학이 갖고 있는 또 시가 가지고 있는 그 이 시대의 절실한 어떤 마음을 서로 공유하고 이해하는 그런 잡지로 향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재창간한 유심은 초대 시인으로 문태준 시인을 선정해 신작 시와 에세이를 소개했고 구중서, 유자유 시인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들의 작품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조선 불교 유신론을 새롭게 번역한 다시 읽는 만해 한용운 코너도 눈길을 끕니다. 선양회는 유심 재창간을 계기로 무산 조호연 문학정신과 도전의식을 선양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무산상을 제정해 문화예술인을 널리 표창할 예정입니다. 또 매년 운영해오던 유심 작품상을 발전시켜 새로운 문학 세계를 지향하는 문학인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도 2024년부터 재단에서는 무산상이라고 하는 문화예술계에 드리는 상을 제정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무산상은 지금 상의 규정과 시행 방법을 거의 확정한 게 이제 있는데 간단한 개요만 말씀드리자면 문학 분야, 그다음에 예술 분야, 그다음에 문화 일반 분야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한국 문화예술에 기여한 중진급의 예술인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걸 키워나가자. 무엇보다 우리의 시문학이 세계문학의 반열에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선양회는 다음 달 23일 성북동 무산선원에서 재창간 기념 신앙송 음악회와 더불어 시민들을 위한 전통 차문화 축제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문 개간지로 다시 출발하는 유심이 한층 더 성장해 한국 시문학의 발전에 앞장설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매년 안거 기간 동안 다양한 주제로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해인사 학인 스님들의 토론대회가 올해도 열렸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기량이 높아지며 수행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인사 산중 어른 스님들과 학인 스님들, 제가불자들이 보경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해를 거듭날수록 기량을 더해가는 학인 스님들의 토론 경연에 청중들의 관심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 해인사 승가대학 토론대회. 제7회 대회가 지난 27일 열렸습니다. 당시의 그러한 분위기 자체가 이러한 시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상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등신불과 직신불이 지금도 추대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하한고부터 12주간 12팀이 총 48번의 치열한 예선을 거쳐 4팀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토론대회는 불교적 관점에서 온라인 계정 상속제 도입은 타당하다와 등신불과 직신불은 불교적 해탈이 아니다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토론의 가장 주된 목적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분들이 바로 불교를 알아갈 수 있게끔 그분들이 법을 전할 거라는 겁니다. 2023년 이 시대의 언어로서 불교를 알려드리고 그 언어를 통해 불교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해인사 주지 해일스님, 전 원로의장 세민대종사, 정계대화상 무관대종사, 윤화 원타스님, 다주 여연스님을 비롯해 사중 어른 스님들까지 총출동해 학인 스님들의 토론 경연을 지켜봤습니다. 학인 스님들은 확신에 찬 주장을 펼쳐나가며 긴장보다 자신감을 더해갔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혼자 스스로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걸로 우리는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법을 서로 토론한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는 이러한 그 활동이 활발하게 우리 강원 또 종단 차원에서도 진행된다면은 한국 불교의 미래가 밝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인사 승가대학 토론대회는 2016년 조계종 교육원이 주최한 제1회 전국 학인 토론대회에서 해인사 승가대학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며 사중 행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적에 든 성한스님 유족과 39의 동문이 성한스님 장학기금을 마련해 승가대학을 후원하며 토론대회는 올해로 7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부처님의 진리, 우리 국자들이 진짜 수행의 지침을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가 진행돼서만 부처님 가르침의 진실이라는 걸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승려로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회에선 등신불과 직신불 모든 존재는 변화하고 그 존재는 상호작용에 지속적으로 의존한다며 현실적인 신체의 공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의 중요성을 주장한 진심 100% 팀이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우승을 했다고 해서 기뻐한다기보다 모두 다 같은 토론이나 논방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자체에 더 희열을 느낍니다. 처음에 준비할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마무리가 되니까 좋은 결과도 있고 기분도 좋고 그러네요. 사회 현상을 비롯해 다양한 주제를 불교적 관점으로 해석해 신선함을 더하고 있는 해인사 승가대학 학인 토론 대회는 매년 기량을 더해가며 대회를 넘어 수행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제4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체험 프로그램인 나를 깨닫는 명상이 오는 1일부터 3주간 총 7일 동안 동국대 대각전에서 열립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소 교류하기 어려운 스님들과 명상 전문 지도자들의 현장 지도로 명상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으며 초보자들도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명상법을 배울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는 1일 삼보사 회주 지원 스님,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이사장 인경 스님을 시작으로 마지막 주 동국대 불교학술원 역경원장 해거 스님 등이 연사로 나서 현대인의 마음 치유를 위한 교육을 이어갑니다.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도 스님은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들을 현대인이 쉽고 편하게 체험해 일상에서 명상 방식을 터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태종 제가 불자들이 단양 구인사를 비롯해 각 지역 말사에서 여름 한 달간 용맹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25일 저녁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제125회 계묘년 한거 한 달 수도 결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종정 도용대종사는 계율을 어기면 마음자리가 무너진다며 무상정각을 이루기 위해 안거 기간 동안 용맹정진을 독려했습니다. 총무원장 덕수스님은 제가 불자들이 불퇴전의 용맹심으로 한 달간의 하한거에 들어가는 것은 종단의 수행 종풍이라며 구인사를 비롯해 전국 각지 천태도량에서 결제에 들어간 불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하한거 결제식은 같은 시각 전국 말사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해제식은 9월 24일 오후 9시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될 예정입니다. 6개월 소리보존회와 이은주 경기민요보존회, 아리랑보존회가 주관한 무형문화재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상원 민주당 국회의원,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해 열린 토론회에서는 변호사, 교수, 업계 전현직 종사자들이 발제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 논란을 중심으로 문화재청의 유파 불인정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경기민요의 다양성 확보, 전승을 위한 학술적 제언이 이어졌고 이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토론자들은 보유자 인정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에 공감하고 과정 공개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대구 정멸보궁 삼보사가 지난 28일 송암당 동춘대종사 열반 3주기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송암당 동춘대종사는 청빈한 수행으로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면서도 청소년 불교 서적을 발행해 무료로 배포하는 등 포교 원력을 세워 후학들의 사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은 방송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법과 포교에 매진했던 동춘 스님의 삶을 존경하고 있다며 정성과 마음을 다해 3주기 달해제를 지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은 동춘 스님을 기리는 마음을 담아 BTN 불교TV 붓다회에 동춘 스님의 이름으로 1,000만 원을 보시하기도 했습니다. 말산탑사 감룡장학회가 진안군 관내 모범 학생들에게 장학금 1,400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는 감룡장학회 이사장이자 마이산탑사 주지 진성스님을 비롯해 붓다봉사단 이재현 단장, 진안군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진성스님은 관내 자원봉사단체와 협약기관의 추천을 받은 지역 청소년 4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마이산탑사가 설립한 감룡장학회는 30년 동안 관내 총 1,240명 학생들에게 육아관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역 인재불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태국 최대 사원으로 알려진 담마가야 사원 명상지도법사 노파돈 스님이 어제 경주 열암곡 부처님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지난 28일 노파돈 스님의 열암곡 참배에는 분종교구 부교구장 세봉 스님과 양산 호성사 신도 10여 명,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국장 지한 스님 등이 동행했습니다.
일행은 열암곡 부처님 앞에서 10여 분간 명상수행을 했으며 열암곡 부처님 바로 모시기로 한국 불교가 영원할 수 있길 기원했습니다. 또 스님의 SNS 팔로워가 70만 명이라며 열암곡 마애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불사를 널리 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산 불교교육대학과 승가봉사단체 화엄승가회가 자살과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인간 본성을 찾는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제6회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두 단체는 지난 27일 부산 자유회관 강당에서 학장 평천 범해스님과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스님 등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6회 합동 캠페인을 열고 위령대제와 거리 캠페인 등을 진행했습니다. 범해스님은 자살은 고통의 종말이 아니라 괴로운 업을 파종하는 시작일 뿐이기에 자살률과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부산이 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캠페인을 비롯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캠페인은 부산이 타도시에 비해 자살률과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점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8월 넷째 주 주간교계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회에서 매장 문화재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탑부도, 전각 등에서 발견된 문화재는 소유권 판명 절차 없이 해당 사찰의 소유권이 인정될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한편 부산 행복선언이 묻지마 폭행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며 묻지마 폭행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매장 문화재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따라서 전통사찰이나 폐사지의 탑, 부도, 전각 등의 건조물에서 출토된 유물을 일반 동산문화재로 간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복잡한 소유권 판명 절차 없이 해당 사찰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현행법은 건조물에서 발견된 유물을 매장 문화재로 보고 주인 없는 무주물로 간주해 국고 귀속을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조계종 충무원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사찰의 당연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환영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부산 북구 행복선언이 지난 25일 묻지마 폭행으로 숨진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거리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캠페인에는 행복선언을 비롯해 부산 행복네트워크 협력기관 및 단체들이 동참해 예방수칙을 담은 전단과 호신용품을 시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또 도심 곳곳에 묻지마 폭행의 위험성과 예방 필요성을 알리고 온오프라인에서 서명운동도 진행했습니다. 행복선언 주지 윤광스님은 피해자 가족과 우리 사회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거듭했고 묻지마 폭행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을 일깨우며 예방 캠페인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8월 넷째 주 주간 교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처서가 지나고 비가 오기 시작하며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월 대일수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8월 30일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